만약에 다시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은? 그분은 욕심이 많아 코피 터질 거예요. 저는 해남한도 진도에서 이제 수도권 와서 도와줘야 제가 인기가 좋습니다. 송강이보다 더 좋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요동치는 총선 전국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중립기어의 얼굴 장하얀입니다. 새 단장을 한 중립기어의 문을 여는 첫 게스트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중립기어 첫 출연이신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 동아일보에서 별거 다 하는구나. 이제 남다른 정치 감각을 자랑하는 정치 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제 본격적인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민주당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탈당하려다가 잔류를 선택을 했잖아요. 임 전 실장은 새로운 미래 측과 합류 얘기까지 얘기가 오갔던 것 같은데 민주당 잔류를 택한 이유 혹시 배경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게 있으세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임종석 실장은 탈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이낙연 대표하고 함께 가면은 망한다. 네. 절대 안 간다 했더니 제 예측이 딱 맞아떨어졌네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 자체가 민주당입니다. 나는 성동구를 떠납니다. 네. 라고 했다 이번에 12년 만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쵸. 절대 안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당에서 송파갑을 권했을 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당이 소통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었으면 좋겠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 자신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에도 탈당은 민주당을 안 된다. 떠나지 않는다. 위대한 결정을 해서 뭐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은 아마 우리 민주당원, 우리 정치인들이 다 역시 임종석답다. 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에 이제 잔류하기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포스트 이재명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잔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좀 글쎄요, 뭐 그것은 이제 총선 끝나고 8월 전당대회에서 누가 어떻게 하려는지는 몰라요. 제가 느끼더라도 혹시 소위 말하는 친문 친노들이 단결해서 한번 당권에 도전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영표 네. 전 원내대표도 지금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아, 다음을 훗날을 도모할 예, 그렇죠. 것이다. 남아서 예, 민주당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성동갑 전략공천이 된 이제 전현희 후보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임 전 실장에게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임 전 실장님이 맞는 게 이득일까요? 안 맞는 게 이득일까요? 중구 성동 네.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의미인지 네.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자인 것 같던데. 그건 좀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중구 성동에 가서 지원은 하겠지만은 거기만? 거기에 책임지고 앉아서 그 지역에 네. 국한돼서는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왜냐면 그 사람 자체가 민주당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이상이 아니라 네. 당의 필요성도 그렇다 이거죠. 지난 1일 발표된 여론조사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3%, 한 주 만에 14%가 빠지는 거예요. 호남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하셨지만 지금 벌어지는 공천 파동의 여파가 어느 정도 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그 파동이 여론조사에 반영됐고 또 여러 가지 섭섭한 것도 있겠죠. 광주를 필두로 해서 전남북에서 경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탈락된 사람들이나 그 측근 가족들은 이제 화풀이를 하겠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요. 네. 광주의 공천이 잘 됐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대타로 떠오른 것은 아주 잘 됐다. 네. 그래서 긍정적 평가를 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공천은 무난한 공천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무난한 패배를 의미한다. 거기는 어떤 개혁도 없고 혁신도 없고 네. 감동도 없잖아요.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현역 의원들, 중진들 다 재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민주당은 중진 의원들도 과감하게 개혁하고 혁신했지 않느냐. 네.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크게 어필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거의 87%? 네. 90%가 현역 의원들이 다 공천 받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좀 시끄럽지만은
개혁, 혁신 공천을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한테 감동을 주고 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네. 비례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찍겠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현장에서 이제 직접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조국 혁신당하고 지금 선을 긋고 있지만은 연합하자. 그런다고 하면은 나는 조국 혁신당도 함께 비례연합정당으로 네. 했으면 좋겠는데 다행인 것은 조국 혁신당에서 지역구 공천은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함께 간다. 긍정적으로도 받아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추이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지금 그렇게 현재는 봐요. 이제 공천은 야당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 여당은 줄 게 많잖아요. 장관도 주고 차관도 주고 뭐 도로공사 사장도 주고 줄 게 많은데 야당은 네. 딱 공천에 탈락되면은 4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김대중 총재도 공천을 하면은 집도 때려 부시고 민주당 당사도 때려 부시니까 권노갑 고문과 함께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도망갔어요. 그때의 공천에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까지 최악.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개혁도 있고 혁신도 있고 감동도 있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감동도 혁신도 없으면서 포장만 잘해가지고 조용하니까 지금 한 50석이 남았어요. 50권. 거기가 알토란 같은 강남 TK라고 하면은 거기에 용액관이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감동 부분은 잘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언론은 있으실까요? 본래 개가 사람을 물면은 보도가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이 개를 물어야. 예를 들면 광주 같은 데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광주 시민들이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우리는 민주당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감동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3지대 지각 변동이 활발한 상황이잖아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의 30의원이 중심이 된 민주연대까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당은 어디일까요? 조국 혁신당이죠. 네, 이유는요? 지금 현재 국민 지지도 두 자리 숫자가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이에요. 왜요? 이분은 창당할 때 유승민 의원과 함께 중도 보수 신당을 창당했으면 저는 4, 50석 간다. 굉장히 성공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가 합류하지 않았잖아요. 왜 전혀 정체성이 다른 이낙연 대표하고 함께 하느냐. 이준석은 이낙연을 만난 것이 잘못이고 이낙연은 민주당을 탈당한 것이 잘못이다. 제가 본 대로 열하루 만에 이별을 하잖아요. 그래도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모셔왔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낙연 신당은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발 붙일 곳이 없어요. 호남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출마를 시키더라도 민주당 후보를 실패하게 하는 윤석열, 김건희 도우미 역할은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연대는 아무리 민주당에서 공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탈당은 안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총선이 만약 오늘 치러진다고 한다면 여야 제3지대까지 의석수 몇 대 몇 예상하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공천이 끝나고 대치표가 그렇게 돼야 보는데 문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볼 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심판이고 검찰 정권의 종식이에요. 선거는 민생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민생 경제가 어디 살 수 있어요? 아니 국민들이 지난 2년간 살림살이가 좋아졌습니까? 민주주의가 잘 됐습니까? 남북관계가 좋습니까? 외교가 잘 됐습니까? 이 시대 정신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진보개혁세력 연합 그리고 민주당이 상당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에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 이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비례연합 정도 같이 하면은 약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을 긋는 이유 왜 때문이라고 보세요? 저는 제발 승리를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 다행인 것은 조국 대표가 지역은 안 낸다고. 안 낸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목표가 같기 때문에 길도 같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선을 긋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표가 같으면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선을 긋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을 견제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가 있고 지지자가 있으니까. 별 말씀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치인은 같은 동지이면서도 경쟁하고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씀했잖아요. 151석, 즉 과반수 의석을 민주당이 확보하지 못하면은 이재명도 없다. 저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심판과 네. 검찰 정권 종식을 위해서 의석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사는 길이다. 조국도 사는 길이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자.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의 공천을 혁신 개혁 공천이라고 평가를 이제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강동도 있고 해남, 완도, 진도도 그 세대교체 대상 지역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2년간요. 네. 올드보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제가 올드보이예요. 나이나 저만큼 스트롱, 네. 스마트, 영보이가 없어요. 저만큼 총기가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하도 억울해서 네. 제 딸이 젊었을 때 이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젊다 페이스북에다 이러면서. 네. 나도 한때는 이렇게 영보이였다. 네. 그런데 세월이 가는데 올드보이 소리를 듣는다 했더니 폭발적으로 조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가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생겼죠? 진짜 미남이시더라고요.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저처럼 농사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추수를 해야 돼요.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올드보이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박지원이 농사를 지니까 그냥 무임승차하려다가 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다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남, 완도, 진도에서도 세대 교체의 필요성은 있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저하고 경쟁을 했지만은 6번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하고 2등 네. 현역 의원과 이제 결국 경선을 하는데요. 그분보다도 더블 스코어로 제가 앞선다고 하면은 세대 교체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는 정치의 본보기로 박지원이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보다 제가 네. 얼마나 건강해요. 그쵸. 바이든은 헛소리 많이 해요. 네. 손짓도 엉뚱한 짓 하고. 저 안 하잖아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계속 이렇게 영한 마인드로 그렇죠. 하고 계시니까. 예. 하위 20%에 반발하고 이제 여당 소속이 된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관련해서 이제 정치 선배로서 이런 행보 좀 어떻게 보세요? 한국 정치에서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대북, 노동, 복지 이 정책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그러한 진보적 활동을 하다가 차라리 이낙연 신당으로 갔다고 하면은 정체성이 같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정반대의 빨간 옷을 입는 것은 전향을 한 것은 좀 애석하다. 네. 공천에 대한 불만은 있었겠죠. 네. 이상민 의원은 공천도 안 됐는데 미리 갔고 그 양반은 아주 송대관 차표를 일찍 사놓고 네. 그리 가더라고요. 그런데 김영주 의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훌륭해요.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고 민주당에서 아주 지역구 관리도 잘했지만 의정활동도 잘하신 분인데 성공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영등포 갑이잖아요. 그 지역민들이 이제 계속 응원을 해오긴 했는데 이게 민주당이라서 응원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사람 자체를 응원한 건지. 물론 보세요. 두 가지 다 있겠죠.
그렇지만은 영등포 그쪽은 아무래도 진보색이 강하고 우리 민주당에서 영등포 구청장 출신을 공천을 했기 때문에 골프나 선거는 장갑 벗어봐야 몇 타 친 거 알고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알지만은 저는 좀 애석한 결과가 김영주 부의장한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 코너로 박 전 원장님의 속내가 궁금해서 마련해본 코너 속의 코너인데요. 인싸 판독기 코너입니다. 솔직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다음 중 브랜드 가치가 더 높은 쪽은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1번이죠. 왜요? 아니 선당 후사해야죠. 네, 선당후사의 정신. 알겠습니다. 저는 박지원 고르실 줄 알았어요. 아, 저 겸손합니다. 네, 그러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중 신당 창당 및 운영 전문가는 1번 이낙연, 2번 이준석, 3번 안철수, 4번 김종인. 김종인. 왜죠? 그분은 정치 우리 선배지만은 진짜 젊은이답게 아주 프레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역대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다 성공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가파더예요. 키즈예요. 그런데 같이 공관위원장을 모셔가서 성공할 거다.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종인 선배가 최고다. 저는 그 생각 같습니다. 그럼 만약 보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없었다면 이준석 대표인가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만약에 다시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은 1번 김대중, 2번 문재인, 3번 안철수, 4번 이재명입니다. 안철수죠. 왜인가요? 저랑 같이 한번 일해봤는데 그때는 그래도 안철수 신당이라는 게 시대 정신이 그쵸. 있었어요. 그분은 욕심이 많아. 그리고 후배를 안 키우려 하니까는 헤어졌지만은 네. 이번에 우리 이광재 네. 전 국회 사무총장한테 코피 터질 거예요. 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네. 저는 해남반도 진도에서 공천이 확정되면은 우선 호남을 한 3일 돌아서 유세를 하고 네. 이제 수도권 와서 도와줘야죠. 아, 이제 힘이 제가 돼준다. 인기가 좋습니다. 송강님보다 더 좋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스트 인사의 전당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일단 원장님께 저희가 딱 1분을 드릴 테니까 요즘 민주당 공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1분 동안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시작 사인 드리면은 여기 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죠. 예. 네, 시작. 이재명 대표 조금만 소통하면은요 우리 민주당이 공천이 물론 국민의힘보다도 시끄러워서 지금 국민적 비난이 있고 당 지지도가 떨어지지만은 확실한 것은 개혁, 혁신 공천이고 국민한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김건희 특검을 보호하는 그런 공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내 소통을 더 하고 더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1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할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저 그런다니까요. 네, 역시 방송 고수셔서 아니요. 방송 저보다 저 고수가 시간을 잘 아니라 지키시네요. 평소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드보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개항을에 출마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그러면은 이른바 명룡대전을 앞두고 오차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희룡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해요. 그런데 가도 안 될 것을 왜 갔는가. 원희룡 장관의 미래가 네. 더 빛나기를 바라는데 이번 총선은 안 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굉장히 많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해요. 더 하셨나요? 그럼 다음번에 또 나와주세요. 예, 예.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짧게 저희 구독자분들께 부탁드려요. 굉장히 진행을 잘 하시네요. 아, 정말요? 작가도 네. 원고를 잘 썼고. 아, 마음에 드셨나 봐요. 예, 스피디하게 나가니까 좋아요. 이제 가서 이제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저희 나오라고 홍보를 저는 좀 동료 많이. 의원이 없어요. 아까 친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예, 나오라고 그렇게 네,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시간 저 좀 자꾸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 전문가니까 잘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한 중립기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